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2월 1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주간입니다. 자,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의 특급 기수들이 모두 올라와 있는 실정이고, 또 이 부산의 명마들이 또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서울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한 해를 농사짓는, 마무리하는 그런 경마 주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2014년도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갔어요. 자, 오늘 그랑프리는 누가 석권을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 토요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이스 자체는 상당히 조금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보병권 마필들이 다소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연말경마다 보니까 각 마방별로 상금수덕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는 강타가 조금 부진했어요. 조금 부진했는데,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 고배당을 많이 맞춰서 그런지 고배당을 좀 많이 맞추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든 투수든 간에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듯이 예상에도 좀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삑사리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핑계를 댄다면 그런 핑계를 한번 대보겠고, 자, 이번 주는 아마 정상적으로 잘 할 겁니다.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강타 역시도 이번 주 대승을 위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경주군의 1300m 국산 육군 마령 경주로서 총 9두가 출전하는 경주. 빠른 선행마가 없죠. 5번 브라이언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매번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갔을 때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조금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종관 뒷심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거리가 1300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강하게 읽어주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는 4번 스페이스타 기본적으로 조금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발 탄력까지도 갖고 있고, 특히나 직진점 경주시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고능력만 이번 경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이 편성에서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4번 스페이스타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상대만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자, 9번 프라이불패입니다. 체구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행력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 마필도 이제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는데, 지난번 경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4번 스페이스타와 9번 프라이볼패, 자,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3번 굿모닝 피전이란 마필과, 자, 요게 또 7번 해밀턴 플랜이란 마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번 편성에선 사실상 4번, 9번 마건에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그나마도 3번 굿모닝 피전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갖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오히려 이 편성에서는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4번, 9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승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토요제 1경주는 4번 9번 4번 스페이스타에 자 여기에 9번 프라이블페이 두 마필의 간신권 마필들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쌍복 대가리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고 후차권도 완벽한 단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에 상관없이 단통으로 때려볼 수가 있겠고 이별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쌍복 대가리를 강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후차권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3번 막권까지도 확실하게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뭐 말이 필요 없다. 그야말로 무조건 적중을 위한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자 10번 빈체로케입니다. 김철호 기수가 이제 슬슬 33조에도 자리를 잡을 기세예요. 52조에서도 자리를 잡았더니만 요즘 말머리가 좋다 보니까 각 마방별로 제자 데리고 가려고 아우성입니다. 자 군대를 갔다 공익용으로 갔다 왔죠. 공익용으로 갔다 와서 말머리가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번 빈체로케이는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약편성을 만나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자 10번 빈체로케이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2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적중만을 위해서 적중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도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2경주는 자신있게 강타가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슈퍼러키입니다. 건강경주시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주기가 좀 깨어진 그런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시에도 1번 슈퍼러키의 상태는 여전히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고 있는 마필이라 더군다나 이 마필이 이제 460kg대로 출발을 했다가 420kg 무려 40kg가 빠졌다가 근간에 이제 서서히 체중이 좀 원체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체에 힘이 붙고 전반적으로 걸음 자체가 우수해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슈퍼러키는 체중의 변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슈퍼러키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6번 오션블루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시 선취인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데뷔전 자체가 1200이었던 마필이고 또 앞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아주 빼어난 마필은 아니지만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순발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자 포리스트 캠프의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전체를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6번 오션블루는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런 만큼 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한두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10번 파워앤 스피드라는 마필입니다. 선행 갈 수 있죠. 데뷔전 시 선행력이라면 뭐 엄청난 선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제 주행검사 때는 손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나름 종반 탄력을 보여줬는데 의외로 실전에 들어가니까 선행을 가고도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며 아쉬움을 주긴 했는데 10번 파워앤스피드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적으로 봐주고 싶기 때문에 10번 파워앤스피드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오션블루를 놓고서 10번 파워앤스피드와 1번 슈퍼러키가 강력하게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교차 토요경마는 이제 모현진 위원하고 이미 그 방송을 찍어놨어요.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토요제 4경주 역시도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마 중에서는 8번 다이아조입니다. 자, 주행검사 자체가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인데 초반 선행력은 나서나마 부족한 모습이지만 종반 탄력만큼은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시 신마이긴 합니다만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고 1200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름 파워감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라서 안효리 기수만 제대로만 몰아준다면 8번 다이아조이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이 편성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용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누구를 후착으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건데 현군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같이 빛나리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4번 럭키스타입니다. 사실상 박태종 기수가 예전부터 이 38조에 기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박태종 기수가 소속조였죠. 그랬을 때 그렇게 별로 마방에서의 복승률이 높지가 않았던 기술에서 조금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요 마필도 선행력의 기복을 보여주면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능력은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4번 럭키스타는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7번 댄싱 울프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때부터 나름 기대를 가졌던 마필입니다. 나름 기대를 가졌던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좀 못 뛴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기본적인 순발력은 우수한 반면에 종반 탄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매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직접 이전체의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역시나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댄싱 울프라는 마필이 되겠고, 자, 끝으로 11번 천년강자라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1번 천년강자 역시도 데뷔전 때는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데뷔전 자체가 주행검사를 받고 너무 좀 늦어진 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백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엄청난 훈련량을 보여주면서, 자, 걸음의 변화가 확실히 운마필이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만 조금 늘어나준다면 저는 11번 천년강자가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천년강자의 현장 상태를 보고서, 자, 요 마필은 강력하게 때릴지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4경주는 8번 다이아조이라는 나름 잠재력이 우수한 신마를 놓고 한번 승부를 던져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을 놓고 4번 럭키스타와 7번 댄싱울프, 11번 천년강자 중에서 후차권을 당일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입니다. 자,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은 버티고 있지만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동 특급입니다.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원체 앞뒤가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기 어렵고, 자, 일단은 3번 새창조 역시도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과연 추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3번 새창조는 이 편성에서 승군전을 치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배팅권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배팅권의 난척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5번 톱캐피털이란 마필, 캐피털이란 마필입니다. 자, 금강경시 꾸준하게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기 때 폭발 쪽의 추입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시 어느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 근데 마체가 조금 체중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5번 톱캐피탈 역시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 6번 라크윙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전개상 군기의 일합격에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 선행을 나선다면 비교적 편한 선행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일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6번 라크윙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선 가장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스피드 제왕이란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일치월장된 경기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의 변화가 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해마인데요, 매니 피해자로서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승부 의지만큼은 강력하게 걸려있고 승부전이라고 해서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번 스피드 제왕도 총력전을 불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 스피드 제왕도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자, 고로 이번 경기는 6번 라크윙에 9번 스피드 제왕을 거의 단통성으로 때려볼 수가 있겠고 3번 새창조와 5번 톱캐피탈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토요제 6경주는 중반부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사실 조용한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사실 뚜렷한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상당한 난타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불가피해 보이고 당일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한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어느 마필을 가장 강력하게 보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 경주 때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던 마필이 한두가 있죠. 바로 이 11번 이 캐논 스파이더라는 마필인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저는 이 마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강하게 때렸던 경주인데 크리너킹과 오레이즈 그 위너인가요? 그때 그 대끼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대끼리가 들어오면서 제 막건이 깨지고 말았는데 당시에 11번 캐논 스파이드를 3복승까지도 꼭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저는 이번에도 한번 찍었던 마필인 만큼 11번 캐논 스파이더에 대해서는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나머지 마필들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12번 캐논 스파이더는 이 편성에선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2번 캐논 스파이더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 배팅권 필수 안착마로 가져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후착은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댄싱 네이젤이라는 아주 주행검사를 제대로 받고 출전을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제 주행검사 하나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 6번 댄싱 네이처. 자,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상당히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로서 자, 앞으로 상당히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뷔전이 1200이긴 합니다만 바로 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탄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적인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9번 정상철룡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준비는 끝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뷔전에 임했을 때 하만식 기수의 승부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물론 뭐 하만식 기수가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승부 의지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마필 자체의 주폭이나 걸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줄 마필로 좀 봤거든요. 입상을 못하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뭐 이 편성에는 다른 말은 생각할 건 없이 5번 정사총론과 6번 댄싱 네이처 이 두 마필의 선전을 강력하게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이건 8경주는 오늘 강타의 중반부. 자,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정 A입니다. 별정 A 경주에서 대부분의 부중이 늘어난 마필들도 많고 또 줄어든 마필은 또 보이긴 하는데 과연 어느 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배당이 좀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배당이 좀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지만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당일날 배팅권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머제스틱입니다. 금강 네이블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며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9번 로제스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은 연대 성립이 되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이 중에서 어느 마필을 강력하게 노림수를 갖고 때려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의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 안정적인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중배당까지도 가능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인 충마가 있는 9번 머제스틱을 놓고 후착 옥석을 한번 제대로 가려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도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토요경과를 쭉 설명을 드리는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부진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강타가 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는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이겨야겠다. 승부처 선정 자체가 무리수보다는 적중 쪽에 포인트를 두고 간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게 제 작전이에요. 그래서 토요경마에서는 무조건 이긴다. 최소한 이기고 일요경마에서 승부를 던진다. 자, 이게 강타의 이번 주 작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주든 이 승부처든 간에 적중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퍼펙트 적중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 적중에 포커스를 둬서 무조건 이기려는 생각이 앞서 있는 그런 하루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떤 말들이 가장 맹위를 떨칠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이번 편성에서도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죠. 바로 3번 킹스케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뭐 계속적으로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승군전에 14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먼저 4번 오썸 드래곤입니다. 역시나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지난번 우승 자체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발휘했는데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문제는 거리 적응력에 따른 변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적응력이 14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3세마라는 점에서 이 탐색보다는 진검 승부 쪽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8번 굿스카우트라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어중간한 걸음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 때 문세영 기수와 파트너가 되면서 초반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소폭 하강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차피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현구 기복형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3번 킹스케일을 축으로 놓고 4번 오썸 드래곤과 8번 굿스카우트 요 두 마필만 때리면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뭐 고춧가루를 하면 2번 6회 통쾌 정도인데 자, 하여튼 뭐 당일 현장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 제가 준매인 승부처를 안 했네요. 준매인 승부처를 선정을 한다는 걸 못했는데 이번 경주를 한번 두 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를 준매인 승부처로 가져가고 11경주를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서 두 개의 승부처를 준메인과 메인을 붙여서 자, 한번 5사마리를 짓는데 10경주는 준메인, 11경주는 메인, 또 12경주는 끝장 승부처로 해가지고 3개의 경주에서 배당을 노려서 여기서 대승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다. 자, 요게 이제 강타의 강한 오늘 토요경마에 대승을 하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인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한번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10경주 준매인 승부처의 특징은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종반 뒷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존의 인기급 마필들보다는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이번 윈스골드 같은 경우도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이렇게 풍부한 마필이 아니에요. 뛰어보긴 뛰어봤지만 그렇게 풍부한 마필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좀 걸리고,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시나 마음에 좀 걸리는 마필이고, 좀 6번 갯더리즘도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마필이 사실상 이 마필도 연투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체점 경주 때 혼합 상부 시절에서 연투를 하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연투 능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또 고전을 할 가능성도 기본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이 8번 펠리시티도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안 본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편성에서 지난번 경주 때 철저하게 덜 갔던 마필, 덜 갔다고 생각하는 마필이 바로 이 12번 한금가속이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한 여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며 주면서 종반 탄력을 소폭 하강만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11번 한금가속은 이 편성에서는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준매인 승부처에서 12번 한금가속에 대한 메리트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정신 바짝 차리고, 자, 한번 준매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을 노려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이즈 10일 경주.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투의 경과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전개상 선행병합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느 마필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배당이 와장창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빠바방 터지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어느 정도 터질지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 중이고, 또 그 배당이 터졌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제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필요한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당일날 누가 팔리던 간에 이 편성을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보이는 인기만보다는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마필을 가장 좋게 보느냐, 이렇게 한 마리를 얘기를 드리라면,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 다들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어떤 말을 얘기를 드릴까요? 저는 일단 11번 가속비상이라는 마필을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이게 좀 저하고는 좀 사대가 좀 맞는 마필이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상 공백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차기에 한번 나오면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체중이 많이 원체적으로 들어온 마필이에요. 460kg대로 돌아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 공백기 타설에 인해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번 진검승부를 띄울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가운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가속비상이 입상을 위한 선입권 강자로서 꼭 한번 배당권 전력으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1 경주는 인기권 전력이 8번 월드짝이라든지, 여기에 뭐 2번 누리나네라든지, 9번 아르고 브레인이라든지, 10번 슈퍼서린,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인기권 전력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 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가속비상을 필두로 해서,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경주 중에서 아마 가장 강력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투이즈 12경주로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 강력한 충마라고 할 마필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5번 화이트 와티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실전에서 걸음이 조금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조금 마음이 안 놓이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번 편성 자체가 또 아주 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 2번 해제유제나 8번 헬로피스나 6번 슈거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마필들이 없다면 5번 화이트 와티시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마필을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자, 여기에 승부 의지가 제대로 걸려있는, 그야말로 제대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마필이 이두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 마필들이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줄지, 지난번에 생바닥을 쳐놓은 마필도 있고, 또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도 있고 해서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토요저 12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 시도 기본적으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2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멋지게 한번 스트레이트로 적중을 해서 토요경마 한번 대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타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 토요경마의 작전은 다적중의 베이스를 맞춰서 무조건 이기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는 무조건 이기고 내일 일요경마에서 오히려 배당 승부 등 진검 승부를 한번 펼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무리수를 띄우기보다는 다적중의 포커스를 막 붙여서 한번 멋진 대승을 엮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쉬었다가 일요경마에서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